쌓여서 배출을 못 하고 있으면은. 배출을 해야죠. 예. 네, 그게 이제 글을 쓰기인데 나 어제부로 심기 많이 불편해. 어? 제가 권하는 방법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진짜 감정을 가감없이 써보는 거예요. 뭐 화가 나는 일을 그냥 그대로 다 쓴 다음에 찢어요. 그냥 그대로 다 쓴 다음에 찢어요. 찢어요. A4지 같은 데 쓰고 찢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런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또 쓰고 진짜 찢어서 버려요. 그리고 그 찢을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쓸 수 있어요. 막 그렇잖아요. 누가 볼 걸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쓰고 이제 깨끗하게 찢어서 버리는 거 태우든지. 근데 그러다가 한 보름 한 달쯤 지나잖아요. 그러면 착 쓰다가 찢으려다가 이건 남겨놓고 싶은데 하는 순간이 와요. 찢으려다가 이건 남겨놓고 싶은데 하는 순간이 와요. 이제 자기 마음을 좀 잘 표현하게 된 거예요. 너무 거칠지 않게. 글은 있잖아요. 아무리 대충 써도 문법이 있어요. 나 그 자식 뭐 너 야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을 겪었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열받네. 쓰는 동안 차분해져요. 쓰는 동안 자기가 서서히 자기 감정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쓰는 나를 내려다봅니다. 그래서 그 감정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요. 쓰고 나면 뭔진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뭔가 좀 나갔다. 내가 드디어 내보냈다. 후련한. 후련하고 뭔가 나는 할 말을 했고 굉장히 나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한 것 같은 느낌. 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와우. 이거 진짜. 진짜. 저 예전에 잠깐 말했었지만 그 김수미 사부님 때 공책을 일기 쓰라고 선물로 줬는데 전 진짜 최악인 날 때 써요. 이렇게 길게 써요. 그래서 그거를 쓴 다음에 이제 금고에 넣어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이렇게 꺼내잖아. 그러면은 진짜로 마치 그 일기장에서 검은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는 것 같아. 그 감정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악마야, 악마. 데스노트. 저 이거를 누구도 볼 수 없어요. 보여줄 수도 없고. 없어요. 여기 남기는 게 또 재밌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적도 있어요. 그날 기분이 별로여가지고 일기를 딱 쓰려고 하는데 이제 다른 것들 글 쓴 거 이렇게 보는데 다른 것들 보니까 너무 힘든 것들이 많으니까 오늘 겪은 거는 별게 아닌 거야.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덮은 적이 있어요. 요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도 겪었는데 이런 것도 이겨냈는데 요 정도야 뭐 그냥 해프닝. 그리고 그냥 금고 다시 넣는 경우도 있어. 지금 양세형 씨가 말씀하신 게 사람들이 소설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소설을 보면 막 고통받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네. 막 뭐 학교 폭력을 당하기도 네.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이 고통에 공감하고 그러면서 자기 고통도 그냥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내가 겪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진짜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겪은 고통을 누군가가 언어로 표현한 걸 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자기가 겪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혼자 막 부글부글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상태가 돼요. 양세형 씨가 쓴 일기에 예전에 과거의 고통이 언어로 적혀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 내가 이런 고통도 이겨냈는데 그리고 과거의 양세형이 미래의 양세형을 위해서 차분하게 언어화 해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지금의 고통도 이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원 오브 댐이에요. 그러면 훨씬 좀 잘 견딜만해지죠. 소설을 볼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럼 막장 드라마를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심하게 막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네. 아 우리 집안에 있는 일들은 네.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거. 내 아들가 당장 헤어져. 안 받지. 물벼락 맞겠네. 어떻게 알아요? 드라마 뭐 원데이 투데이 보나. 그런 게 일차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를 잠시 잊게 만들면서 자기 문제를 남이 겪는다고 하면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야, 저 남편 저거 바람 피겠는데? 아이고, 거봐 피잖아. 그러면서 야, 그런데 애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 막 야, 그런 걸 보면서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는데 주인공이 어쨌든 그걸 이겨내고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서 이겨낼 용기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명작들의 그렇게 엄청난 고통 우리가 무슨 나쁜 사람이어서 주인공이 고통받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의 가상인물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 고통을 해결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주인공 남녀가 사귀어요. 네. 결혼을 해요. 그리고 피자집을 세워요. 피자집이 잘 돼요. 프랜차이즈가 막 100개로 늘어나요, 전국에. 프랜차이즈가 막 100개로 늘어나요, 전국에. 영화가 끝나요. 영화가 끝나요. 엄청 화나죠. 엄청 화나죠. 왜 아무 일 주인공이 잘 됐는데 왜 화가 나죠? 모르겠네요. 시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인공이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시련 다. 적절한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스파이더맨이 자기 그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사람의 배신, 아, 또 맞아. 친구들의 괴롭힘, 네. 뭐 이런 거를 겪은 끝에 그가 성장을 해야 우리가 거기서 사람들로 하여금 등장인물에게 공감을 시키게 하고 그래서 실은 내가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쵸. 그래 맞아. 영화 볼 때 왜 울겠냐고. 맞아요. 내가 도대체 언제 손에서 거미줄 나가는 사람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네, 그죠, 맞아, 그죠. 맞아. 나갈 일도 없고 내 친구 중에 거미줄 나간 사람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제가 나 내가 같은 거지. 자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거기 자기 모습을 투영하는. 그렇네. 와 와, 우리 막 진짜 나 집중했어.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책 사고 싶어졌어. 아 근데 진짜 와 이야기 설득력이 근데 그렇게 책 한 권씩 쓰실 생각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책을 쓸 수 있어요? 저는 누구나 하나 정도의 어떤 이야기, 뭐 한 권의 책은 쓸 수 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이야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쭈뼛쭈뼛해도 얘기를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 소설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구조랑 비슷해요. 발단이 있죠. 쭉 시작하다가 시련, 네. 고통, 네. 이걸 또 극복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인생 얘기를 할 때 어떤 그 원형을 따라가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 그럼 내가 딱 하나 갑자기 떠오른 거. 책 제목 네. 하루야. 네. 딱 책을 열었어. 딱 2페이지로 돼 있어요. 네. 하루가 밝았다. 네. 다음 페이지. 하루에. 하루가 갔다. 네. 상상. 그 누가 사?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 책도 있어요. 있어요? 아 네. 이때잖아. 넌 너무 고정관념. 저렇지는 않아요. 딱 한 문장으로 된 그 누가 사 이걸? 사지는 않죠, 잘. 네. 어느 날 그가 눈을 떴을 때 침대 옆에는 공룡이 앉아 있었다. 이런 한 문장으로 된 어떤 남미 소설이 있어요. 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그가 눈을 떴을 때 침대 옆에는 공룡이 앉아 있었다. 이런 걸로도 소설이 될 수는 있어요. 사실 제가 마우스라고 이제 사이코패스 역할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살인자의 기억법 쓰실 때는 네. 작가도 그 인물로 들어가요. 약간 이렇게 시선의 눈이 그게 없는 감성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진짜 뭐 그렇죠. 경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그게 작가도 그렇고요. 아마 연기자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살인자를 그럴듯하게 묘사하는 것, 그 살인자를 연기하는 게 저는 의외로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험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네. 아 그래서 아무렇게나 표현해도 모르니까. 많은 사람이 아는 직업을 연기하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교사라던가. 그림하고 똑같네요. 아, 그림이 그래요? 인물화가 제일 어렵다 그랬거든. 왜냐면 사람들이 잘 아니까.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얼굴인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틀리게 그리면 인정을 다르게 못 생긴 받는데. 그래서 제가 뭐 엄청 잘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세계를 그리면 사람들이 더 잘 빠져들 오, 맞아요,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걸 핍진하게 그린다고 하는데 팁진이 뭐예요? 핍진이라는 것은 진실에 더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실제에 가깝다. 영어예요? 영어냐고요? 진핍하다 이건 때 진짜 몰랐어. 이건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요. 핍지. 영어 아니지? 영화도 예를 들어서 80년대의 어떤 술집이라던가
학교 같은 거 재현하려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미술팀이. 그렇지만 우주 공간 같은 거는 가본 적 없잖아요, 우리 솔직히. 막 흙 막 놓고 그냥. 우주 공간은 이럴 것이다, 우주선 안은 이럴 것이다 하면 그럴듯하게 느끼기만 하면 되고 이해간다. 와. 살인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뭔가 이상하게만 좀 하면 어쩐지 저럴 것 같아. 진짜 맞는 말이네. 저는 약간 이제 기본적인 질문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까 영화랑 소설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화는 사실 우리가 밥 먹는 거 찍으면 집이 다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소설로 쓴다 이 장면을. 그러면은 뭐 여기 반찬이 뭐도 있고 6명이 어떻게 앉아 있고 이렇게 다 안 쓰잖아요. 네. 근데 이 모습을 어떻게 연상을 탁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설이 신기해요 그게. 그 좋은 질문이네요. 아 그래요? 영화는 사실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다 이게 무슨 세팅을. 소주는 뭐고 다 네. 보여줘야 되는데 소설은 사람들이 스스로 상상하게 만들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장면을 소설로 하면은 뭐 어떻게 예를 들면 될까요? 그들은 뭐 바닷가의 횟집에 앉았다. 그들은 뭐 바닷가의 횟집에 앉았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맛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 알아서 상상하고 그렇게 되겠죠. 네, 오히려 안 쓰는 게 중요해요. 다 써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다 써주는 게 좋죠. 믿기 어려운 이야기. 네네.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할 때는. 예를 들면 학생들 가르칠 때 학생들이 왜 지각했냐고 그러면 되게 뻔한 거 얘기하는 애들 거짓말. 있잖아요. 버스가 뭐 늦게 버스가 왔다. 막혀갖고 지하철이 뭐 이러면 보통 늘 흔히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더 빨리 나왔어야지. 더 빨리 나왔어요. 맞아. 근데 뭐 예를 들면 맥주를 실어 나르던 트럭에서 맥주병이 떨어져서 도로에 막 맥주병 그 잔해가 다 깔리고 차들 막 펑크 나고 막 술 냄새 진동하고 막 사람들 나와가지고 맥주 막 안 깨진 거 주워가고 막 이러느라고 늦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궁금해하고 왜? 늦은 이유가 매번 창의적인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 뭐 어쨌든 간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걔는 소설을 쓸 자격이 있죠. 어떤 학점이 기대됩니다. 그런 학생. 근데 소설이라는 게 선생님, 그 사부님 그 말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다 쓰는 말이고 그 작가만의 뭔가 문장, 필력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다 쓰는 말들을 똑같이 써야 되는 말이니까. 약간 순서를 바꿈으로써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줄 수 있고. 제가 대학원생 때 저희 이제 연구실에 들어올 이제 또 다른 대학원생의 이력서 같은 걸 받아요. 자기소개서 같은 거. 그런 거 받아서 우리가 이제 후배를 뽑는 거죠. 그 랩에 있을, 연구실에 있을. 뽑는데 자기소개서 같은 거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요. 되게 뻔해요. 다 비슷할 것 같아. 뻔한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 가장 이제 교문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도로가 백양로예요. 백양로로 가면 이제 도서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이 그거예요. 네. 저는 이른 아침 누구와도 고개를 마주치지 않은 채 도서관으로 갑니다. 그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1차원적. 걔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연구실의 인화를 해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장을 제가 바꿔볼게요. 이른 아침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백양로를 고개를 숙이고 백양로를 걸어 올라가는 아이가 있다면 그게 저예요. 이렇게 썼어요. 첫 문장이 그거예요. 약간 한 끗 차이다. 네, 그냥 똑같은 말도 순서를 바꿔줬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정보를 주느냐의 순서를 바꾼 거예요. 저는이라고 시작하면 뭐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저예요. 그러면 걔를 알아보고 싶잖아요. 궁금하고. 왜 너일까? 일단 얘를 뽑자. 그래서 뽑았더니 역시나 뭐 굉장히 잘하는. 잘하는 친구였어요.